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겨울 포근한 줄만 알았더니 뒤늦게 찾아온 시베리아 추위에 한강물이 얼어붙더니 서울 수도권에도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이 새벽 출근길에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쌓인 눈까지 얼어붙어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네, 거기에 오늘도 곳곳에 눈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더 주의하시고 여유 있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이렇게 기후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가올 봄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 대학 연구팀의 분석인데요. 2023년 서울과 부산 등에서 열린 세계 불꽃축제 이후에 미세먼지 수치가 최대 32배까지 폭증했고요.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형 불꽃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연료를 태우면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배출하는데요. 연기와 먼지가 대기 중에 머무르는 약 3시간 동안 축제에 모인 대규모 인파와 인근 주민들이 미세먼지를 다 먹게 되는 셈이고요. 장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축제들도 친환경적인 전환을 고려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연의 모든 순환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텐데요. 환경을 거스르는 문제들은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무척 춥죠. 향현님 모두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들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국내 달리기 러닝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운동 시작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무려 20년 차 러너가 들려주는 꾸준히 오래 달리는 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각까지 궁금한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국내 관광 여행지로 강원도 좋아하시죠? 강원도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가고 싶으신가요?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작년에 이 지역이 강원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네, 강릉이나 속초를 떠올리시기 쉬운데 둘 다 아닙니다. 강릉, 속초 아니에요. 네, 3,377만 명이 찾은 이 지역이 1등을 했습니다. 와, 3,377만 명. 치악산, 뮤지엄산, 소금산 출렁다리, 구룡사 어딘지 아실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원주, 2번 양양. 네, 1번 원주, 2번 양양.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비행기 대부분이 타버린 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들은 무사히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또 한 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고의 원인으로 아시겠지만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 기내 수화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 확인해보죠.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사고 이후에 국토부와 항공사들이 다양한 재발 방지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보조 배터리를 이 기내 머리 위 선반에 두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비닐 파우치에 조그만 봉지죠. 네네. 이 비닐 봉지에다 담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또 이렇게 궁금함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보조 배터리를 비닐 파우치에 담으라는 거야? 혹시 여기 담으면은 불이 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런데도 보조 배터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고기 탑승객과 승무원이 선반 위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이런 목격담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비행기의 날개나 엔진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기 내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화 물질은 탑승 이전에 보안 검색에서 걸러지는 상황이라서 기내로 반입이 되는 물건 중에서 불이 날 만한 물건을 꼽은 게 이제 그 보조 배터리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전자담배나 노트북, 컴퓨터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보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포트나 커넥터 이런 부품들, 금속 접촉 단자가 네. 다른 전기를 통하는 물체와 닿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걸 이제 절연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경우에 외부로의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이나 과충전, 과방전 이런 다른 원인으로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원인이라면 비닐팩으로는 화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비닐팩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손에 쥐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러면 불이 안 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불이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거나 앞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배터리를 넣고 있으면 이 이상 징후, 그러니까 불이 나기 직전에 예. 연기가 난다든지 타닥타닥 소리가 난다든지 이럴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로는 굉장히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항공업계는 배터리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1단계는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승무원이 전 승무원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3단계는 화재 진압 후에 전용 용기에 물 또는 비알코올성 액체를 채워서 배터리를 담가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해당 용기를 화장실에 격리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그 에어 부산 화재 사고에서는 머리 위 선반에서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승무원이 소화기를 가지고 온 사이에 이미 불이 크게 번져서 소화기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피 단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머리 위 선반에 두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으면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예 비행기에 못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여행 갈 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아예 비행기 어디에도 싣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승객들의 불편과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리면 보조 배터리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보조 배터리 외에도 전자담배나 핸드폰도 같은 방식으로 이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면 안 돼요. 반발과 네. 불편이 굉장하겠죠, 그죠? 그렇죠. 예. 예. 핸드폰에서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노트북, 전자담배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왕왕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이런 물건을 전면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빚어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승객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화재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나온 게 이 비닐팩으로 밀봉을 하고 손에 쥐거나 앞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넣는 방식이 되는 건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과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선반에 넣으면 다른 짐에 찍히거나 눌리면서 불이 날 우려가 있는데요. 한 개씩 따로 보관하면 이 충격과 압력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덜해지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아직은 이 에어 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이 보조 배터리가 문제다 이렇게 딱 짚어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죠? 근데 네. 만약에 보조 배터리가 문제라면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비행기 탈 때 그리고 애먹이는 물건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텐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물입니다. 물. 네. 물 못 갖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앞에서 그냥 원샷 하던 생각들이 나는데 네. 도대체 근데 물은 이 불나는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걸까요? 저도 물 때문에 좀 구역을 겪은 경우가 있는데요. 있으실걸요? 예. 네. 이 많은 분들이 그 부안 구역 입구에 그 생수병 버리는 쓰레기통에다가 병을 버리고 들어가시고 맞습니다. 근데도 예. 또 가방 보안 검사를 해보면 생수병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보안 검사를 마치고 면세 구역에서는 물을 팔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물을 또 먹다가 남은 거 갖고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죠. 이상하죠. 예. 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막는지. 이게 2006년 영국 런던에서 테러리스트가 액체 폭탄을 이용해 다수의 여객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액체는 폭발물 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하는 건데요. 이 보안 검사를 통과한 뒤에는 면세 구역에서 이 구입한 생수는 이미 안전이 확인된 걸로 간주하고 비행기 반입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승객에겐 아이용 음료나 우유 등의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체류를 100ml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이 액체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이 필요한데요. 100ml 이하에선 테러에 사용될 만큼 위력적인 폭탄을 만들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텀블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텀블러에 물을 담아서 갖고 다니다가 이제 보안 검색하기 전에 뭐 마시거나 다 버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식용 생수가 안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텀블러 생수대에서 이제 텀블러에 담으면 괜찮거든요. 돈 안 써도 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 생수 못지않게 헷갈리는 게 또 라이터인데요. 이 라이터를 비행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갖고 들어갈 수 있다가 있다요? 정답입니다. 예. 좀 의외죠. 예. 몸에 소지한 일반 라이터 한 개는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라이터는 44만여 개로 전체 물품 중에 가장 많은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탑승 수속 과정에서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붙이는 짐 가방에 라이터를 넣으면 보안 검색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터를 짐 가방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들어가면 압력 변화에 의해서 라이터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터보 라이터라고 부르는 토치형 라이터, 불꽃이 슉 나오는 그런 라이터요. 그리고 플라즈마형 라이터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겁니다. 일반용 라이터는 뭐 누군가가 이 일반용 라이터 기내에서 꺼내 들고 어디에 불을 붙이려고 하더라도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이 제지 가능한 수준이라서 통제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떤 종류의 라이터도 기내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요?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편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라이터를 버리고 탑승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보내는 짐 수화물에 하면 안 된다. 예. 네. 자,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 요즘 또 이제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비행기에 반려동물 데리고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그 모든 개나 모든 고양이가 다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어떤 말이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예. 단두종이라고 해서 주둥이가 짧은 개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예. 뭐 개는 불독이나 시츄, 퍼그 이런 종류고요. 알죠. 고양이는 페르시안, 스코티시 폴드 이런 품종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주둥이가 짧은 녀석들이요. 단두종 개와 고양이는 이 생물학적으로 기도가 좁아서 호흡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운송 또는 출발지, 환승지, 목적지 공항에서의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가 이 단두종 동물들의 호흡기 문제 및 숨가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이 여행 중에 반려동물이 건강에 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런 단두종 동물의 화물칸 음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한 총 무게가 7kg 이하면 기내 반입으로 운송할 수 있고 좌석 아래에 이동장을 두면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김치, 된장, 고추장 또 이제 건강 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삼 액기스 이거는 액체로 분류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 출국 검사에서 압수된 김치류가 무려 10.7톤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김치 한 포기 무게를 3kg으로 산정을 하면 3,566포기에 가까운 김치가 압수된 건데요. 여행지에서 먹기 위해 마트에서 구매한 김치의 봉지 속 김치 국물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의 양 100ml를 넘었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이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1리터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서 비행기에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요. 네. 위탁 수화물로 짐 가방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포장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된장, 고추장, 홍삼 액기스 이런 것들도 액체로 분류가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은 짐 가방에 넣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탁 수화물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이 기내 반입 물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지난해부터인가요? 달리기 러닝 열풍이 아주 거세게 불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러닝 인구가 무려 1,000만 명.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이 관련 시장도 커지고 마라톤 대회 참가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가 또 이제는 트레일 러닝, 런투어 등 새로운 유행으로 확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나도 달리기 시작해볼까?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려 20년간 꾸준히 달리기를 해오신 분께 꾸준히 오래 달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태외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근데 굉장히 특이하세요. 박태외. 예, 제가 좀 외국할 때 특이한데 예. 저 외갓집에서 태어나서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친가에서 태어났으면 박태친? 글쎄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러너이자 작가시기도 해서 이제 책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로 할까 하다가 작가로 호칭을. 네, 괜찮죠?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세요. 마라토너가 직업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저는 일단 러너이자 작가 박태외. 근데 닉네임은 이제 막시라고 합니다. 막시. 예. 예. 글쓰기와 러닝을 꾸준히 하는데 전문적으로 뭐 선수도 아니고 전문 작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글도 쓰고 달리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러너로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달리기 책도 2권 쓰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업은 또 따로 있죠. 예, 본업이요? 제가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 마케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매우 밀접한 관계사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지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마지막 그 말은 뭔가 직장 동료가 들을까봐 좀 준비해 오신 멘트 같은데 지금 아, 잠깐 마라톤으로 네네. 잘 나가다 갑자기 네. 마지막에 네. 회사 생활을 좀 하셨어요. 본업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혹시 이제 부장님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혹시 부장님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까지 네. 마라톤 풀코스 출장 경험도 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12년에 처음 풀코스를 도전해서 그때는 이제 보통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나가고 이제 경력이 쌓이니까 1년에 뭐 3번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30번 이상은 나간 것 같습니다. 30번 이상. 예, 예. 그 대단한 거죠. 풀코스를 30번 이상이면. 근데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은 매주 풀코스를 나가기도 하니까. 매주요? 예. 그 괜찮아요, 몸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소화된 분들이 있고 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의 체력이나 본인 실력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예, 예. 매주 나가는 분들 같은 네, 얘기는 네. 우리가 좀 빼야 됩니다. 예. 거기는 거의 예. 우주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풀코스 네. 그 뛰는 분들 중에 네. 그분들이 가장 달성하고 싶어하는 게 제가 듣기로 서브3라고. 예, 서브3라고.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풀코스 기준으로. 이거 하시는 네. 거죠? 저는 이제 네. 최고 기록이 2시간 52분이니까 서브3를 달성을 했죠. 지금 네. 그래서 어깨가 갑자기 넓어 보이기도 하고. 예. 네. 2시간 50. 근데 네. 이게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이제 내가 만약에 마라톤을 처음 시작했어요. 네, 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예를 들어 여의도 공원이 한 네. 5km 되거든요. 네, 네. 여기를 이제 뛰기 시작했다고 네, 치면은 네, 네.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서브3로 가는 게 가능한가요? 열심히만 하면? 모든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네. 그 서브3를 가능한 거는 아닌데. 아니에요. 예, 예. 좀 타고나야 된다. 적당한 재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거리 달리기라는 게 훈련 기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훈련량이 많아지면 달성 확률은 높아지지만 무턱대고 서브3를 도전을 하면 또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본인이 단계적으로 기록을 향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서 본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면 좀 더 집중력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 본업도 있으니까 네네. 달리기는 조금 더 즐겁게 하는 게 더 나은 판단 같습니다. 우리 외갓집에서 태어난 박태회 작가님은 네네. 20년 뛰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뛰다가 언제쯤 네.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어요? 서브3? 저도 이제 달리기를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시작한 편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예. 뭐 어렸을 때 선수 저는 하신 이제 거예요?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육상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능이 좀 없지 않은 분이네요. 있는 분이네요. 딱 시골 학교 대표 정도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몇 미터 선수였습니까? 800m, 1500m. 그러면 중거리를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우스워요? 조금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좀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조금씩 기록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3시간 30분, 20분 넘어가서 이제 제가 동호회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계속 이제 서브3를 해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주변에서. 부추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3시간 20분 안에 들었을 때 제가 한번 이제 이제 해봐야겠다. 그게 하고, 대충 몇 년 차? 대충. 달리기 3년 차 정도. 3년 차에. 예. 요즘은 1년 만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변에서 좀 이제 더 고수분들이 얘기를 해준 거군요. 그렇죠. 너 되겠다 해라. 네. 그래서 딱 이제 마음이 동했어요. 네네. 근데 도전하신 거예요? 도전해서 처음에는 3시간 1분 나왔어요. 예. 야, 이러면 잠 못 자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나 이제 그만할래 이랬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간사해가지고 1년 지나서 또 도전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2시간 59분으로 그 뒤엔 했습니다. 도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찍었으니까. 5년 동안 이제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코로나 와서 이제 또 대회도 잘 참가를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하니까 또 대회를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때 다시 도전해가지고 이제 2시간 52분을 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스토리를 들었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일단 만약에 그런 욕심이 생기면 네. 해보다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진짜 요즘은 다 똑같이 느끼실 텐데 공원 가면 뛰는 분들 네네. 굉장히 예,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래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느끼세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많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모객이 잘 안 돼가지고 달리기 주최 측이 이제 기간도 연장하고 마라톤 대회 할 때 예, 요즘은 연장을 막 하고, 난리가 난다던데. 예. 또 마감 기간이 지나도 요청을 하면은 다시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마라톤 오픈 그러니까 대회 신청창이 열리면 서버가 다운됩니다. 예, 그게 이제 서버를 그 수요자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잠깐만요. 보통 몇 예. 명이나 참가해요? 마라톤 보통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명, 3만 명도 있고. 근데 서버가 다운돼요? 예, 큰 대회일수록 더 서버가 다운됩니다. 야, 이건 뭐 인기가 대단하네요, 네, 진짜. 예, 예.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책을 내실 정도로 달리기를 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매력이 뭘까요? 네. 이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20년간이나 꾸준히 달리신 걸까요? 달리기는 이게 기본 건강인 거잖아요. 건강? 예, 기본 이제 내가 달리기를 할수록 뭐 체형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활력도 넘치고 그런 기본 위에서 또 다양하게 뭐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운동을 계속하면 기록이 좋아지니까 하는 만큼 기록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날이 성장한다는 느낌도 주고 또 대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록을 딱 성취를 하면은 그게 이제 뿌듯함 그리고 또 그게 또 자신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달리기를 꾸준히 계속 본인의 생활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좋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 이제 활력이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예전에 하드코어하게 이제 전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인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활력이 막 좋아졌어. 네. 근데 나만 활력이 좋아. 가족들은 너무 싫어해. 예. 저 인간 또 나가는구나. 네, 또 어디 가니? 그래서 사실은 네. 저도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철인 3종을 잠깐 이렇게 하려고 자전거를 샀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빠지면 답이 없다는 걸로 가시려고 이게 했군요.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자전거 연습해야지, 예, 수영 훈련해야지. 예. 그거를 하루에 다 하려면 하루를 통째로 날리고 또 막 집에 이제 싫어하는 예, 분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접었어요. 근데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시간 반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까. 진심입니까? 정말 현재는- 양심에 손을 얹고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까? 운동화끈을 신고 운동화끈 메고 나가는 시간부터 1시간 네, 반?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매일? 매일 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하루 정도는 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위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매일 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하루는 쉽니다. 네. 그 작가님이 쓰신 책 제목이 재밌어요. 예. 달리기는 제목이 이겁니다. 달리기는 제가 하루키보다 낫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루키가 네. 일본의 아주 유명 작가 네네. 무라카미 하루키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네? 예. 이제 화제를 끌기 위해서 하루키를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요 제목 자체는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서 예. 실제 책 판매에는 도움이 됐는데 네. 이게 하루키 팬분들이 감히 우리 대작가 하루키님과 비교를 한다고 약간 이제 악플도 좀 달아주시고 이거 리뷰에도 책 제목을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 우리 편집장님이 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홍보 쪽에서 일하시니까 예. 당연히 동의하셨겠네요. 처음에는 조금 생뚱맞아가지고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달리기를 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익숙하기도 하고 뭐 괜찮겠다 해서 하시죠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데 원래 생각했던 책 제목은 뭐였어요? 저는 이제 기본 이 책이 달리기 여행 테마 에세이라서 여행 쪽으로 제목을 잡았었거든요. 여행 쪽으로? 예, 달리기 여행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하신 네. 것 같다. 네. 제가 볼 땐 책 제목 덕분에 오늘 출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루키 작가 매일 달리기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박태회 작가님도 매일 저는 이제 하루 빼고? 네.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거의 달린다고. 예. 네. 그 요즘에 러닝 크루. 네네. 이건 뭐 러닝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호회를 중심으로 뛰는 문화가 많은데 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현황이 네. 파악이 될까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네. 이 현황이라는 게 이게 뭐 어디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으면 리스트로 딱 나올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달리기 소모임이 2,600개 정도 이상이라고 기사 소모임. 예. 예.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설마 그만큼 많이 될까 싶기도 한데 또 생각해 보면은 될 것 주위에 같은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작가님도 동호회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동호회가 사실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다이빙 동호회를 하는데 예.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예. 이 보통 동호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뛸 때 어떻게 실력 구분을 해요? 같이 뛰진 못할 거 아니에요. 동호회 참가하는 목적이 함께 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실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빨리 뛰어나가는 건 아니고 기본 이제 그 평균 속도보다 조금 늦게 해서 그렇게 함께 뛰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동호회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 오늘 네. 처음 나온 달리기 진짜 처음 하는 사람이 와도 고수랑 같이 진짜 뛸 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그 초보로는 안내하는 동호회도 있고, 예.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은 아예 참여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같이 달리면서 동호회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또 달리기에 대한 쏠쏠한 그런 뭐 팁 같은 것도 알려주고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려고 하는데 동호회가 재밌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저거 꼭 네. 근데 가입을 해야 되나? 나는 MBTI로 치면 I 네. 성향, 네. 내향적인 성향인데 저거 네. 되나? 네. 동호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회에 일단 가입하면 그 특히 자기가 초보 러너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잘 달리고 달리기에 대한 정보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초보 러너를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그 달리기 자체는 굉장히 이 성실한 운동이라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게 본인에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서 그 이후에 본인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비 이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가입비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일정 정도 지나면 뭐 가입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얼마 왜냐하면 정도? 예. 그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거기 모일 때마다 물도 사야 되고 간식도 사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날 이제 그 모였을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서로 조금씩 나누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마라톤 대회 그 국내에서 나가신 거 네네. 얘기 잠깐 들었는데 네네. 막 요즘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네,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해외도 나가 보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보스턴 마라톤도 다녀오고 그 유명한. 예, 도쿄 마라톤도 다녀오고 매력이 어떻게 달라요? 가보면 일단 규모가 국내보다는 조금 크고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아까 뭐 2, 3만 네, 명이라면서요. 국내는. 거기는 이제 뭐 4만 명, 5만 명, 도쿄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6만 명도 되고 6만 명.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우리가 익숙한 코스보다 완전 낯선 진짜 이국 타국 그런 데서 달리니까 조금 더 색다른 면도 있고 나보다 잘 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럼 예. 거기는 도쿄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이런 데는 혹시 3시간 지나면 아예 문 닫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모든 마라톤 대회가 충분히 완주하는 분들이 끝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보통 몇 있습니다. 시간까지 기다려줘요? 그런 데는? 국내 같은 경우 네. 뭐 5시간을 걸기도 하는데 뭐 일단 뭐 완전히 철수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도로 통제는 해제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6시간 정도까지는 완주하면 메달도 해주고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달리는 네. 분들은 네. 무조건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일단 보스턴이나,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비행기 값 해야지, 숙소 해야지. 그렇죠. 또 당일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예. 또 가서 또 친구들이랑 네. 관광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그래서 돈 얘기하니까 표정이 어두워. 돈은 그게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년 해외 마라톤을 간다. 그렇게 하면은 뭐 본인의 수입 대비 뭐 몇십 %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엄청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2015년에 도쿄 마라톤을 갔다 오고 2024년 작년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을 갖고 해서 뭐 3년이나 5년 주기로 생각을 하고 뭐 그 돈 자금 계획도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 뭐
다이빙이랑 한두 번. 비슷하네요. 예, 한두 네.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고 또 적금 이제 부으시죠? 적금을 따로 붙지는 않지만 오. 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뭐 조금씩 돈을 크기에 맞춰 가지고 남겨두긴 합니다. 너무 이해가. 근데 또 근데 진짜 한번 나가고 싶을 것 예. 같아요. 그 네, 이국적인 맞습니다. 풍경과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예, 모여갖고 달리는 예. 그 기쁨을 한번 예. 러너라면 뭐 오늘 얘기 듣다가 혹시라도 아니면 책을 읽어본 분이 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달리기 시작해봐야겠다 생각하는 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네네. 같은데 이게 좀 이것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 달려야 아까 몸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달려야 얼마만큼 달려야 그게 좀 느껴져요. 내가 지금 몸이 좋아지고 있다. 이 느낌. 일단 보통 분들은 좀 100m도 이렇게 달리기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안 쉬고 달리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쉬지 않고 근데 예. 본인의 페이스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이게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속도로 뛰면 누구나 100m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딱 1km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자신감도 붙고 1km.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달리기를 하면 이제 수분이 빠지는 게 있어서 몸무게는 빠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몸도 좋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 1km 문턱을 넘었으면은 조금 달리기가 새롭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 헬스장에 그 예. 트레드밀 네. 거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이 추운 날은 특히 트레드밀에서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취미든 특히 우리나라는 더 하고요. 이게 뭔가 취미를 시작했다. 네. 제일 눈에 가는 게 이제 장비거든요. 그렇습니다. 달리기는 예. 왠지 돈이 안 들 것도 같지만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장비 맞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비싼 거. 이거 중요해요? 뭐 카보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뭐 모든 장비를 이렇게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닌데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보이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갑에 돈이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도 뭐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 본인에게 맞는 뭐 러닝화든 뭐 그런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저는 이제 달리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하는 게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러닝 전문 시계 전문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달리기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블루투스 뭐 그 이어폰이나. 볼전도 이어폰 예, 그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도 본인이 뭐 관심 있는 뭐 음악이든 유튜브든 강연이든 팟캐스트든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달린 분들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힘들고 막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네네. 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달리기가 정말 막 자기 싸움이라고 하기는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해보면. 그래요? 그러죠. 그 정도라고요? 네.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다 힘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턱을 지나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km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지나면은 뭐 함께 달리는 것도 재미있고 또 이제 새로운 러닝 코스에서 달리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대회를 참가하는 것도 재미있고 대회 참가하면 이제 분명히 기록이 눈에 들어오고 조금씩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날이 성장하는 러너로서의 본인도 또 조금 더 멋지게 스스로 느껴질 겁니다. 네. 이 모든 내용과 정보들이 책에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책에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일 또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차 러너가 들려주는 달리기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뛰시고 작가님. 박태일 작가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원주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데 6047님, 9617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9222님도 작년 가을에 아들 대입수시 합격하고 뮤지엄 산에 다녀왔다고. 이야, 저도 거기 갔었는데 저희 친척 누나랑 갔었는데 너무 좋죠 거기. 제주 애청자님 사연 감사하고요. 4665님도 작년에 소금산 출렁다리에 갔는데 정말 좋았다고.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